안녕하십니까. 여름 방학 특집. 왜 방학 특집이라 하는가 하면 앞으로 그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 대학원생, 또 젊은 직장인 여러분, 그분은 휴가겠죠. 그런 분들이 우리 방송에 이 진부하고 철없는 2050 톡에 많이 출연해 주십사 하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도 김연수 씨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출연하니까 느낌이 좀 어떻던가요?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별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방송이라는 거는 네. 아무 생각 없이 해야지, 생각을 하면 방송이 잘 안 됩니다. 자, 어제 그 첫 출연하고 난 뒤에 네. 일이 좀 생겼어요. 그렇죠. 세간의 예상하고 다르게 지금 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브렉시트가. 즉 영국이 EU에 탈퇴하는 것이,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자담에 가가지고 보니까 BBC 방송에 들어가서 계속 중계를 하더라고요. 개표 상황을. 51.9대 48.1.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후보 차이만큼 지난 대선에 조금 더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27만 표 약 차로 브렉시트가 가결됐는데, 오늘 보고 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런던 쪽에서 리메인파가 되게 우세했거든요. 런던 중심에만 리메인파가 우세한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잔류할 줄 알았는데 이제 결과를 보고 나니까 좀 할 말이 없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색깔로 리메인하고 이제 그 리버, 이 탈퇴파하고의 분포가 지역별로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죠. 네. 예, 어떻게 느꼈어요? 딱 봤을 때 정말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되면서 이렇게 분열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유나이티드 킹덤으로서 이렇게 모습을 유지가 될 건가, 그런 게 참 궁금해요 앞으로. 네. 지금 그림을 보면 색깔별로 이렇게 딱 표시한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보면 이 아일랜드는 이렇게 잔류가 조금 우세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잔류가 확연하게 우세하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에서는 보십시오. 이 탈퇴가 확연하게 우세하고, 네. 웨일즈에서는 조금 우세하고. 네. 그래서 아예 잉글랜드, 웨일드 지역은 전부 다 탈퇴가 많은데, 런던의 중심가에서만 그렇죠. 이래 잔류가 많아요. 네, 왜 런던 중심가에 사는 사람들이 잔류를 많이 선택한다고 봅니까? 일단 저는 런던에 있었고, 거기 있었으니까 잔류가 많이 다 잔류하자 이렇게 또 분위기가 보이죠. 네, 또 교수님들도 당연히 영국에 EU에 있어야지 왜 탈퇴를 하냐, 그 미친 짓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또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아마 지식층이나 고소득층이 그런 런던에 조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한국에도 그렇지만은 네.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또 여기에 젊은 사람이 도시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젊을수록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젊을수록은 그냥 잔류하자, 리메인파고, 그 다음에 이 노동자 계층이고 많이 교육을 받지 못했고 나이 든 사람일수록은 탈퇴하자. 네. 이렇게 확연하게 갈렸는데, 아마 영국에서 이 런던에서 주로 사셨잖아요. 네. 본 분위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많이 만나니까 이 잔류가 될 거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도박사들이 웃기더라고요. 7대1이라도만 아침에는 어젯밤부터 나온 여론조사에서 일부는 뭐 탈퇴가 많지 않겠냐는 게 나왔지만은 대다수는 잔류하자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도박사들이 잔류는 7, 이렇게 탈퇴는 1 정도로, 15% 정도로 하더만은 한 300만 표 딱 넘어가니까 51%가 탈퇴하면서 도박사들 입장에서 싹 바꾸들. 네. 가장 정확한 거는 영국이 그 도박이 유명하잖아요. 영국에서 그 도박사들 이렇게 내기 그런 거 많이 보셨어요? 옆에 있어요. 도박하는 데가. 제 합법적인 데 아니에요? 합법적인. 그 어떤 데입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잘 모르겠는데, 네. 그 개를 개경주 그레이하운드. 개경주 하고 또 말. 경마가 좋았던 원래 이 영국에서 나왔고, 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경견이 아니지. 경주개. 경견? 좀 이상해. 어쨌든 개 경주. 네. 그레이하운드, 그 다리 긴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레이하운드 개를 경주시키는 것도 영국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그레이하운드 경주할 때는 앞에 미끼가 뛰는 거 알아요? 몰랐어요. 가짜 미끼를 짝대기 하나 달아가지고 새 같은 거 쫙 돕니다. 그러면 개들이 땅 하면 그 미끼 보고 뛰는 거예요. 또 몸값이 되게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 개 굉장히 비싸죠. 5천만 원씩 한다고. 근데 도박사들이 입장을 시시각각으로 바꾸면서, 제가 도박사들 보고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한 10시 20분에요.
자, 그런데 지금 비공식으로 캐머런 총리가 사퇴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지금 아직 한국 언론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들으셨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인디펜던스라는 신문 기사에서 한 30분 전에 발표됐습니다. 그 영국의 그 런던에서 발행되는 네. 기사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아마 사퇴 성명은 발표 안 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모양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저기 제 방송에서 이게 결국은 브렉시트가 가결이 되면 캐머런은 사퇴할 수밖에 없을 거다. 본인이 정치 도박한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그래서 그래도 사퇴 의사를 전달하기 전에는 잔류파 정치인들이 캐메론 보고 남아달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영국이 탈퇴하고 EU랑 이제 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게 앞으로 걱정이 되죠. 왜냐면 카메론이 주도를 했었으니까 그 딜 자체를 이제 그 대신할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돼야 될 건데 총선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어때요? 저런 식으로 총리가 사퇴해버리면 내각을 해산시키고 의회를 해산시키고 또 여왕이 네. 총선을 다시 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다시 하게 되겠죠. 왜냐면 그렇죠. 네, 다시 꾸려야 되니까 정부를. 근데 오늘 보니까 보리스 존슨하고 그 독립당의 그 당수 있지 않습니까? 극우 정당에 이 두 사람이 거의 반대 투표를 그러니까 탈퇴 투표를 주도했는데 어젯밤에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자기들도 못 이길 것 같았는지 언론을 접촉해서 투표는 잔류로 될 것 같아. 그러지만 끝까지 우리가 앞으로 탈퇴 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랬는데 사람이 말을 역시 좀 늦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는데 네. 어째 봅니까? 이제 유킵 당수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당 당수입니다. 네. 네. 독립당 당수가 캠페인 도중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EU에 나갈 돈을 우리는 NHS에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제 잔류가 확장이 안 나고 이제 자기 뜻대로 되니까 이제 이 예산 문제는 다시 우리가 논의해봐야 되겠다고 다시 말을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정치구나라고 싶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소신껏뭘 했으면 양이 한쪽으로 확실히 엎어져 버리면 나중에 소신파가 되는데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 할 때 말을 바꾸다가 조금 꼴이 우습게 되는 일이 생기죠. 네. 자, 그러면 보리스 존슨은 어떤 사람이라서 저렇게 전 런던 시장을 했던 네. 보수당의 리드격으로 등장했잖아요. 다시 선거를 하면 보리스 존슨이 제가 볼 때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런던에서는 그렇게 보리스 존슨이 그렇게 인기 많은 인물은 아니거든요. 네,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 아닙니까? 뭐 약간 그런 영국의 지식인들이나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봤을 때는 또 이제 브렉시트 투표 3, 4일 전에 BBC에서 그 토론을 했거든요. 인파와 아웃파 이렇게 해가지고 보리스 존슨이 왔는데 이제 하기스 그 우리가 유출을 못할 거라고 이유에 그래서 그 다음날 기사가 보리스 존슨 비판하는 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으로 봐서는 런던에서는 인기가 없는 건 확실해요. 그 런던에서 인기가 없으면 런던 밖에서는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 네. 요즘 이 보면 트럼프가요 한국에서는 인기가 진짜 더럽게 없어요. 런던에서도 그런데 미국 가서 뉴욕 말고 조금 벗어나면 트럼프가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지금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 브렉시트 이게 미국에서 트럼프하고 샌더스 열풍이 일어난 거, 그 다음에 유럽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또 영국 같은 데서도 극자 극우가 득세했잖아요. 극자도 탈퇴하자 이유를, 극우도 탈퇴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어서 세 번째 정치 대혁명이 서민들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그 지역의 주류 서민들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영국에서 주류 서민이라는 것은 영국 그 교회에 살고 노동자 계층으로 살아가는 대대로 그런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서민 아니겠습니까? 네. 백인.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 표놓는 색깔 한번 보시죠. 아주 떼거지로 그냥 집단 투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말고 나머지 지역에는 60%, 막 65%, 70%까지 투표한 데가 있어요. 뉴캐슬 같은 데는 엄청나게 투표를 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서민들이 기성의 정치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영국에서는 런던에 주로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반란의 기운이 좀 덜 보이죠. 그렇죠. 런던에 있다 보면 일단 잔류파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레이세스터 스퀘어라는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그 독립당이 많이 데모를 했거든요.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유를.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해서 데모를 막았어요. 그 둘이 막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 TV에도 많이 났죠.
그거다가 조 콕스입니까? 여자 하원의원이 살해됐죠. 네, 그때 런던에 있었죠. 네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살해 사건이 16일 날 있었죠? 네, 그냥 저는 공부하는데 바빠서 그렇게 관심을 아, 시험 때였습니까? 네, 아, 거기도 갖지 않게 안 봤어요. 대학원생도 주말 시험을 하면 공부한다고 바쁩니까? 네, 페이퍼를 내야 되거든요. 아, 페이퍼를요? 네, 어찌 냅니까, 그 페이퍼를? 그 키츠라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내는 게 있어요. 아, 직접 내는 인터넷으로 거. 해가지고. 네. 아, 그래야 이제 학점이 잘 나옵니까? 아, 그렇게 빌어야죠. 아, 그 학점은 그 지금 대학원 과정은 지금 국제 정치학에서 어떤 전공을 하고 있어요? 일단 국제 통치라는 부분을 맡고 있어요. 아, 국제 통치요? 네. 거버넌스 부분입니까? 네, 그러면 각 나라의 이 뭐라 그럽니까 통치권이 어떻게 확립되는가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겁니까? 네, 아직 거기까지 심화 과정은 안 네. 들어갔는데요. 네. 이제 어떤 이론이 있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네.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런 걸 아직 배우고 있어요. 참고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이 사적인 부분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런던에 있는 아주 명문 대학의 그 대학원에서 지금 국제 정치학에서 국제 통치를 전공하고 있는데 몇 년 과정입니까? 1년 과정. 아, 거기는 보통 대학원이 기본 2년 아닙니까? 어떻게 영국의 유학 장점이 1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그런. 그럼 박사는요? 박사는 모르겠어요. 일단 석사는 1년. 석사는 1년이고 네. 석사를 좀 짧게 해놓고 박사 과정에서 한 3년 4년에가 바가지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석사까지 붙들어 놓으면 석사 단계 아까워서 사람들이 대부분 인지상정으로 박사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박사 과정 갈 마음이 없어서. 앞으로 지금 말 옮기면 뭐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희망이요? 아, 저는 계획을 세울 때마다 계획대로 안 돼서 그냥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국제기구 쪽에 진출하고 싶어요. 국제기구, 네. 뭐 유엔이나 뭐 유니세프나 뭐 이런 네, 거. 그럼 엄청 잘 되면 네. 유엔에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아시아권 애들이 유엔에 진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야죠. 네. 한국에도 이 국제기구와 연관을 가진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한번 두드려 보고 하면서 경험을 차근차근 일단 받아주는 쌓아가지고 대로 가야죠. 네, 꿈을 꼭 이루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김연수 씨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영국이 의외의 브렉시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EU에 대한 불신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일단 EU에서 돈을 어떻게 매니지하는지 음. 국민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돈은 36조씩 낸다더라고 1년에. 네. 엄청 많이 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돈을 차라리 우리 영국에 네. 배당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음. 또 만약에 또 EU의 결정 자체가 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영국이 독립을 해서 우리만의 이익을 더 추구하자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EU가 처음에 70년대에는 경제 공동체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 EU를 학교에서 배울 때 사회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유럽 그 철강 공동체 이래가지고 프랑스하고 독일, 영국 등이 철강 공동체를 이렇게 구성했다고. 그 다음에는 EC라고 그랬습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 네. 그리고 한동안은 줄여서 EC라고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EU가 됐죠. 유럽 연합이 됐죠. 네. 그래서 경제 공동체를 거쳐가지고 이제 정치 공동체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영국이 몇 년도에 처음에 그 EC에 가입했는 줄 아세요? 지금 탈퇴가 몇 년 만에? 1973년에 EU에 정확해요. 남기라고 예, 아주 정확한데 73년에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43년 만에 투표를 통해서 탈퇴를 한 겁니다. 네. 근데 EU가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 네. 이제 이 상품이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국경이 없이 이제 자본이 유럽 전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경제 공동체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정치 공동체까지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각 나라들마다 유로라는 화폐를 가지고 전부 다 한마디로 경제 정책은 나라별로 따로 세우되 이 금융 부분은 유럽이 전체가 통치하는 데로 가는데 영국이 우리는 파운드화를 쓰겠다 해서 유로 동맹에는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뭐 문제가 좀 있었죠. 영국이 유로화를 안 쓰고 파운드화를 고수하는 데는. 일단 영국은 EU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관여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좀 전통적인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네. 나폴레옹 때부터 내려온. 근데 그냥 경제 이익은 취하지 EU랑 공동체로 함께 나가자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다. 또 그리고 또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EU가 많은 규제를 가해요. 영국에 대해서 뭐 경영 부분이라든지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국이 할 수 있는데도 EU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영국 아우파 사람들은 좀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데 EU가 경제 성장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냥 경제적만 가지고 국경을 없애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사람이 이동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외국의 이민이 막 영국이 경제 사정이 요즘 좀 나으니까 유럽에서 영국으로 다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프랑스하고 영국의 저기 유로 터널이 있는 국경 도시 거기에 뭐 불법 난민들이 다 네, 모여가 맞아요. 진을 치면서 영국으로 올라고 폭동이 여러 번 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가지고 이 법을 유럽 EU 국가 전체에 관통되는 법률을 만들어서 EU 헌법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영국이 지켜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민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그 EU가 조금 진보적이고 조금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유럽 전체의 속성이 가미된 그런 헌법이 많잖아요. 네. 근데 영국을 보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지켜라고 하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항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비롯된 것도 많이 있다 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가장 큰 두 가지가 하나는 이민이고 하나는 경제. 나머지를 보자면 영국 사회의 정체성은 정치적 정체성이나 종교적 사회적 정체성은 유럽하고 좀 다르다 하는 정체성 유지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영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다른 EU 멤버 국가들도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죠. 네. 왜냐하면 유로피안이라고 자기를 말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이탈리안 아니면 프랑스인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거기서 뭐 EU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각 나라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거국 국가들이 우리는 EU에 규제받지 말고 이렇게 탈퇴하자라는 주장을 거의 똑같이 주장하고 극자하고 거구가.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정치적 이렇게 지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영국이 EU랑 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EU는 다른 나라들이 탈퇴를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영국이 큰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래서 이제 딜을 할 때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EU가. 지금 이 영국 비슷하게 EU에 들어있는데 영국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우리도 따라하겠다는 나라가 스웨덴하고 덴마크라는 거예요. 네. 그 두 나라는 EU 전체의 흐름보다는 영국하고 비슷한 포지션을 EU에 취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도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렇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EU 국가는 아닌데 커먼 마켓 그렇죠. 접근성 있어요. 시장만 열어놓고 네. 정치적으로는 별도로 하고 있죠. 네. 스위스도 지금 뭐 별도로 또 아직 안 들어가고 네, 있고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이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따로 독자적으로 만들 것인지 그게 앞으로의 관건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앞으로 협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나오는 거는 영국이 그 캐나다와 EU 간의 관계처럼 그렇게 유지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 FTA 무역 자유와 협정을 통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열되 정치적으로는 서로 완전히 별개로 네. 재정적으로도 별개로 운영되는 형태로 갈 거다 이러는데 근데 영국 내부에서 이제 또 다른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북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왜 잔류가 높았다고 보십니까? 왜냐면 스코틀랜드 자체는 그 잉글랜드가 그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뭐 2014년도에 독립하자는 그런 투표를 했죠, 그죠? 44%가 많이 지지를 얻었어요. 했어요.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메인을 하자면 잉글랜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스코틀랜드에 덜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네. 이렇게 EU에 남아야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직접 지배하는 힘이 떨어지는 거고 네, 네. 또 북아일랜드도 보면
과거에 아일랜드였는데 영국이 그 벨파스트를 중심으로 북부 지역을 네. 종교도 다르잖아요. 가톨릭하고 성공이고 지배하고 있어서 무력 투쟁을 해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영국 밑에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이유라는 흐름 속에서 이유의 일원으로 남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이렇게 브렉시트가 통과되고 나니까 스코틀랜드 당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당. 네. 그 별도로 자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는 바로 우리도 이제 탈퇴하는 걸 투표를 또 붙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또 스코틀랜드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에서 독립할 건가 말 건가 투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공언을 하더라고요. 네. 자, 총리는 집에 가고 스코틀랜드는 또 투표를 붙이고 영국이 가야 할 길이 혹시 영국에 방학 마치고 돌아갈 때쯤 되면 나라 이름이 유나이티드 킹덤이 아니라 잉글랜드로 바뀌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 근데 묘한 게 네. 유로 2016 그 축구 하잖아요. 지금 유럽에 난리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북아일랜드하고 그 웨일즈, 잉글랜드, 뭐 스코틀랜드 다 올라갔죠? 그래요? 네,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스코틀랜드만 빠졌나? 북아일랜드하고 이 웨일즈는 둘이 붙더라고요. 둘이가 16강전을 해. 그리고 잉글랜드는 올라갔고 제가 스코틀랜드 올라갔는가 모르겠는데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시구나. 네, 안 좋아요. 뭐 치맥을 좋아합니까? 네, 치맥이 더 좋아요. 오늘 마치고 그러면 베니즈 씌우고 뭐 하고 하면 치맥 한잔 하지 뭐. 고맙습니다. 요 앞에 닭 맛있는 데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그럼 앞으로 영국의 앞날에 좀 걱정되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유학생으로서 네. 이제 파운드가 많이 급락했잖아요. 그 떼돈 버는 거 아이가? 그쵸. 저한테는 참 좋은 소식인데 음. 네, 학교 측에서 학비를 더 올릴지 아이, 그건 못할 모르겠어요. 거예요. 네. 그건 또 올리려면 어차피 1년 다닌다며. 그래도 비싸요. 법 바꾸고 뭐 하려면 네. 내년 돼버릴 건데 그 사이 졸업해버리면 되죠. 네, 그러니까 빨리 졸업해야죠. 엄마 보고 이제 저기 파운드 많이 떨어졌다 하지 말고 예? 또는 달러로 보내달라 해가지고 아직 말 안 했어요. 파운드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은 야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올라갈 거고 달러 엔화가 오늘 엄청 올랐대요. 그리고 달러 올랐고 파운드 떨어지고 유로도 좀 떨어질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저게 지금 영국이 실제로 이제 탈퇴 과정을 밟을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되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까? 영국 내부에서 다시 탈퇴를 안 하는 쪽으로 이제 탈퇴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영국 사람들의 그 이게 법률적인 왕웨이 체계랄 티켓이에요. 왕웨이 티켓이에요. 한 번 나가면 그냥 아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게요. 많은 분들은 2년간 EU하고의 그 리스본 협약이 있어가지고 나갈 때는 2년간의 협상 과정을 거친다는 건데 그거는 형식적으로 마련해놓은 조금 들어올 때는 조금 쉽게 나갈 때는 좀 어렵게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그거는 형식적이고 이건 되돌아가가지고 다시 뭡니까? 되돌아간다는 거는 거의 네. 불가능하죠. 거의 네,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또 보면 묘한 이슈가 인구 7,600만의 거대 이슬람 국가인 터키가 지금 EU 가입을 계속 논의해 왔지 않습니까? 이 터키는 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걸 마치 가능한 것처럼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데 그게 리브사이드의 주장이지 어떻게 보면 저는 리메인파니까 어떻게 보냐면 그 터키라는 그 뭐지 리버사이드라는 거는 강가에서 나가자고 주로 운영합니까? 그래서 리버사이드입니까? 탈퇴파가? 아니요. 리버사이드. 떠나는 떠나는 탈퇴파. 발음이 워낙 좋아가 나는 탈퇴하는 사람들이 주로 템제 강변에서 배 타고 강가에서 탈퇴하고 다니길래 강가에서 살아서 리버사이드라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발음이 좀 부정확해요. 이제 탈퇴파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투표를 얻자 그런 심리죠. 터키는 절대 못 들어가요. 네, 나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EU에 벌어지고 있는 주요 혼란의 핵심, 특히 영국이 탈퇴하는데도 핵심은 다른 어떤 이 종교적 정체성, 유럽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라는 그 종교적 정체성이 EU의 근원도 됐고 또 영국이 약간 EU하고 다른 것은 성공회라는 부분, 가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EU에 가입을 하려면 수많은 그 조건을 통과를 해야 돼요. 네. 근데 터키는 지금 수상이 에도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들어왔네. 네,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인물이죠. 그래서 거의 강압적 통치를 하죠. 총리를 하다가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법을 바꿔가. 네, 그래서
EU의 조건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한 10년 전에는 터키를 안 넣어주려고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간통제를 터키는 폐지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터키가 EU에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게 간통제 폐지다 하는데, 그거는 EU가 계속 터키를 안 넣으려고 명분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다. 근데 이번에 보면 이렇게 가결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요, 지금 런던 시장이 말입니다. 파키스탄 사람이 지금 런던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생긴 것도 딱 파키스탄 사람같이 생긴 사람, 이름도 무슨 칸이더만요. 네, 사디스 칸이요. 예. 그러니까 칸자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 런던 시장이 돼버리니까 뭐 좀 진보적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야 뭐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충격도, 이 런던 시장이라는 자리가 영국의 정치권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자리죠. 한국의 서울시장처럼. 네. 그냥 런던에서는 좋게 봤거든요. 이제 우리는 포용성이 있고 멀티컬처리즘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만든 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 영국 뭐 과거 대영 제국의 어떤 통합을 상징하는 뭐 그런 인물이다. 네. 그 양반은 소속 정당이 어디입니까? 노동당입니까? 노동당 아니지 않나요? 예? 아니, 보수당이. 네. 아, 보수당으로 이렇게. 다시 찾아볼게요. 보수당이 맞을 거예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자, 근데 파키스탄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봤을 때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서 런던에 사는 사람들을, 그 레지던트한테는 그것이 받아들여졌겠지만, 런던 밖에 있는 완고한 백인 노동자 계층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그런 걸 보면서 좀 모순이다라고 생각한 게, 그런 사람들 옛날에 이민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지면 백인이다, 뭐 무슬림이다, 그렇게 따지는 건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을까. 그걸 따지면 이제 영국이 처음에 네. 뭐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뭐 켈틱 쪽부터 시작해서 뭐 잉글로 섹션 쪽부터 시작해서 노르망 쪽부터, 영국도 거쳐가는 민족이 많죠. 한 6개, 7개 되잖아요. 큰 것만 해도. 그런데 이 지금 전 세계가 어쨌든 그런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보다도요, 서민이 그 사회의 주류라고 생각하는, 그럼 영국 사회의 주류 서민이라면 노동자들, 자기들 노동자들 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에. 거기에 살면서 대대로 노동자들로 살아가는, 영국 같은 경우에 살아보면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같으면 예를 들어 흑수저가 금수저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귀족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젠틀리. 네. 그래서 그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영국에서. 이제 그렇게 막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속으로 들어가면 아직 있겠죠. 그런 클래스에 의한 차별 이런 것들이. 근데 나는 뭐 영국을 가보지를 않았어요. 가서 음식도 맛도 없고 날씨도 좀 더럽다 이래서 안 갔는데 집도 뭐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영국의 이 서민들이 사는 삶이 굉장히 팍팍하다. 그래서 영국에 살면서 서민들의 집들을 보면,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좁고 막 이래요. 저런 데서 과연 신분 상승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뭐 영국 밖에 지방에 혹시 서민들 주거지는 안 가봤어요? 저 못 가봤어요 아직. 공부만 하고. 근데 저는 많이 들었던 워킹 클래스 사람들은 자기 클래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신분 상승보다는 자기 클래스에 만족해서 살자 이런 마음가짐이. 그럼 미국에도 보면 백인 노동자 계층은 뭐 별 불만이 없이 항상 노동자로 사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완전히 반란을 일으켜서 민주당 쪽은 샌더스, 공화당 쪽은 트럼프한테 갔고, 영국에도 이렇게 탈퇴가 되는 모양을 보면 이 사람들의 엄청난 반란이 제가 보이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 사회의 주인인데 자꾸 이슬람이 들어오고 유색 인종이 들어오고 중동에서 난민들이 들어오고, 작년에 33만 명이 들어왔대요. 유입된 사람. 네. 그러면서 영국의 이런 서민층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일자리도 뺏기고, 그 다음에 임금도 이 사람들은 낮으니까 저임금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영국의 복지
제도는 잘 아시죠? 네. 내셔널 헬스케어라 그럽니까? 네, NHS 내셔널 네. 헬스케어 서비스. 서비스가 그렇죠. 예, 그거 어때요? 요즘 많이 줄어들었대도 괜찮습니까? 일단 이제 리브파, 잔류파. 잔류파, 아, 탈퇴파. 탈퇴파가 지적하는 점들이 이거예요. 이게 NHS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한다 이런 이민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민자 수를 줄여서 혜택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올 수 있게 그게 논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NHS에서 일하는 사람들 30% 이상이 이민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민자 수를 제한을 하면 의사나 간호사 그런 걸 영국에서 어떻게 키우냐는 거죠. 어디서 보충할 것이며. 네, 참고로 그 영국은 처칠이 2차 대전에서 이길 때쯤 영국 사회가 사회주의화가 될까봐 고민을 해서 베버리지라는 교수한테 시켜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영국의 NHS 서비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 기원이 된 거예요. 사회주의가 없었으면 전쟁에서 히틀러한테는 이길 것 같은데 영국에 막 온 사방에 옥스퍼드, 예일대 나온 사람이 전부 MI6 첩보기관 안에도 전부 빨갱이들. 그래서 이게 전쟁 이기고 하면 나라가 상류층부터 시작해서 전부 빨갱이 천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요람에서 무덤에까지라는 그런 그 복지 정책을 도입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나 간호사들이 월급이 낮잖아요. 다른 나라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만 인도나 막 파키스탄 이런 데서 많이 왔죠. 네. 과거의 식민지 국가에서. 그런데 이제 서비스 질에도 문제가 점점 안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문제도 이번에 중요한 원인이긴 했죠. 그렇죠. 이제 탈퇴를 하면 영국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보충하려면. 자, 그 오늘 그 이 브렉시트 즉 탈퇴가 EU에서 영국의 탈퇴가 각일됐는데 영국에서 살아본 김연수 씨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영국의 펍에 대해서 제가 이거 참 이 펍에서 술 먹는 걸 좋아하는데 오리지널 영국 펍이나 더블린 아일랜드 펍에 가서 술 한잔 먹는 게 기네스 맥주를 생맥주로 먹는 게 좀 소원인데 기네스 맥주를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당연히. 맛있죠. 맛있어요. 한국에서 마시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 영국 맥주 주로 에일 맥주죠. 맥주가 뭐 종류별로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맛있는 거 마셔요. 마시네요. 네. 영국에 가면 그 맥주가 어제 한 잔에 8,000원? 네, 6,000원에서 7,000원, 뭐 비싼 거는 8,000원. 아이고 그 맥주 한 너댓 잔 먹어버리면 술값이 안주값보다 더 나오겠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잘 말해서. 그러게. 네. 영국의 펍에 가서도 한 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 저기 이제 이번에 다니고 그러면 영국은 여름 학기입니까? 겨울 학기입니까? 언제 졸업해요? 9월달에 좀. 9월달 졸업해요? 네. 그럼 이미 학교 방학이라고 온 거 아니에요? 방학이라. 이제 돌아가면 졸업식만 하고 오면 되네요? 아니요. 저 다음 학년이 또 있어요. 저는. 이제 저는 아직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정규과정 들어가기 위한 프리코스. 프리코스고. 네. 이제 다음 학년이 1년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비학교를 들어가신 거구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무지해가지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좀 나와주시죠. 제가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쓸모가 많이 있어요. 우리 방송이 이게 저기 진부한 50대는 많이 나오는데 철없는 20대가 없어가지고 무식한 20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철없는 20대를 특별 초청을 했습니다. 영국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요. 자,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방학 맞은 학생들이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EU가 사람, 자본,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사람하고 자본하고 그 다음에 인력 자본 하나는 뭐지? 근데 지금 머리가 왜 이렇게 망하지?